겨울이 찾아오면 대한민국 남해안의 폭우들은 낮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칼바람이 부는 그 어두운 밤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집어등을 들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들이 노리는 건 거창한 참치도 아니고 팔뚝만 한 방어도 아닙니다. 겨우 손가락 두세 개를 합친 것보다 작을까 말까한 아주 작고 투명한 생명체입니다. 바로 겨울바다의 보석이라 불리는 호래기입니다. 도대체 이 작은 생물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사람들은 그 추위를 견디며 밤을 지새우는 걸까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술안주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몸집 속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애환과 바다의 생명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지만 강렬한 존재, 호래기의 정체부터 그 뒤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역사,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맛에 그토록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호래기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사실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반원리 꼴뚜기 혹은 진골뚜기입니다. 하지만 경상도나 전라도 해안가 사람들에게 진골뚜기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호래기라는 이름이 훨씬 더 친숙하고 입에 착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호래기라는 이름이 단순한 방언을 넘어 일종의 계급장 같은 역할도 한다는 점입니다. 겨울철 남해안에서 나 호래기 좀 먹어봤다 하는 분들에게 호래기는 단순히 오징어 새끼가 아닙니다. 오징어와는 엄연히 종이 다른 꼴뚜기과의 귀하신 몸이죠. 보통 우리가 꼴뚜기라고 하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속담 때문에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존재의 대명사처럼 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억울해도 한참 억울한 일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이 작은 생명체는 겨울철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던 소중한 자산이었고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최고급 별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호래기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명확한 어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민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추측들이 오갑니다. 꼴뚜기의 방언인 꼴레기에서 변형되었다는 설도 있고 호리호리한 몸매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이름 속에 우리 민족 특유의 해악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맛만큼은 호랑이처럼 강렬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풍미가 대단하니까요. 이제 호래기의 정체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호래기를 보고 오징어 새끼 아니야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고등어와 참치를 같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큰 오류입니다. 호래기는 다 자라도 10cm에서 1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작게 살다 가는 운명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작은 몸속에 오징어가 가진 감칠맛의 몇 배는 되는 농축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 선생도 이 작은 생명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0년 전 흑산도 유배 시절 정약전은 바다 생물들을 관찰하며 고저거라는 이름을 붙여 기록했습니다. 그는 호래기를 두고 모양은 오징어를 닮았으나 몸이 훨씬 작고 맛은 매우 달콤하며 부드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옛날 선비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던 걸 보면 호래기의 매력은 시대를 관통하는 힘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특히 호래기는 겨울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연안으로 바짝 다가옵니다. 이때가 바로 호래기 사냥의 황금기입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영양분을 비축한 호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하게 돕니다. 겨울바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선물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호래기를 잡는 모습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단순히 낚시를 넘어서 하나의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어두운 밤바다 위로 수천 개의 집어등이 불을 밝히면 그 빛을 보고 호래기 떼가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빛을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한 것인데 이 모습이 마치 바다 위에 별이 쏟아진 것 같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낚시꾼들은 숨을 죽이고 호래기의 미세한 입질을 기다립니다. 워낙 작고 예민한 녀석들이라 손맛이라기보다는 눈맛에 가까운 정교한 작업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래기가 잡혀 올라오는 순간 내뿜는 먹물 세례를 피하는 것 또한 기술입니다. 작다고 얕봤다가는 옷 전체가 먹물 범벅이 되기 일쑤거든요. 이 치열하고도 흥미진진한 과정 끝에 얻어낸 한 마리의 호래기. 그게 바로 우리가 열광하는 맛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호래기의 이름과 정체,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습들을 가볍게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호래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작은 생물이 어떻게 우리 식탁 위에서 전설적인 대접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남해안 어민들은 겨울만 되면 호래기에 미치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호래기의 진짜 진가라고 할 수 있는 맛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호래기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갓 잡아 올린 투명한 호래기를 초장에 살짝 찍어 입에 쏙 넣는 그 생생한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호래기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단연회입니다. 그런데 이 호래기 회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일반적인 생선회처럼 살점을 한 점 한 점 떠서 먹는 게 아니라 몸통과 머리 다리를 통째로 먹거든요.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꽤나 충격적인 비주얼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만한 생명체를 한 입에 넣는다니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씹어보면 왜 사람들이 그토록 호래기 노래를 부르는지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몸통이 이빨 사이에서 툭 하고 터지는 순간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강의 달콤함과 녹진한 내장의 풍미가 입안 전체를 코팅하듯 감싸거든요. 오징어보다 훨씬 연하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올라오는 그 특유의 감칠맛은 그 어떤 고급 생선회도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특히 경남 통영이나 거제 고성 같은 남해안 일대에서 호래기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겨울철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동네에서는 겨울에 호래기회에 소주 한 잔 안 하면 겨울을 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재미있는 건 이 호래기가 지역마다 대접받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서 투명하게 먹는 걸 선호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껍질째 먹어야 제맛이라며 투박하게 즐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호래기의 희소성입니다. 호래기는 양식이 안 됩니다. 100% 자연산이죠. 게다가 나오는 시기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 정도까지만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천에 널린 게 꼴뚜기였을지 몰라도 지금의 호래기는 바다의 귀족이라 불릴 만큼 몸값이 치솟았습니다. 조금 과장 보태면 젓가락질 한 번에 5,000원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비싼 호래기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호래기는 아주 훌륭한 저장식품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 맛있는 걸 오래 두고 먹고 싶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발휘된 것이 바로 호래기 젓갈입니다. 통째로 소금에 절여 삭힌 호래기, 젓갈은 밥도둑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푹 삭은 호래기 한 마리를 따끈한 쌀밥 위에 척 걸쳐 먹으면 도망갔던 입맛도 담장을 넘어서 돌아온다는 소리가 있죠.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 호래기 젓갈을 김치 양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김치 속 사이에 호래기를 통째로 넣어 함께 익히면 김치 국물에 해산물의 시원함과 내장의 고소함이 배어들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맛을 냅니다. 겨울철 잘 익은 호래기 김치 한 폭이면 10가지 반찬이 부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척박한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생존의 맛이자 위로의 맛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서해나 동해보다 남해 호래기를 최고로 칠까요? 물론 다른 바다에서도 꼴뚜기 종류가 잡히긴 합니다. 하지만 남해안의 호래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 복잡한 해안선과 적당한 수온에 있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의 구비진만 안쪽은 파도가 잔잔하고 먹잇감이 풍부해서 호래기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여기서 자란 녀석들이 유독 살이 찰지고 단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미식가들이 겨울만 되면 남해안 폭우로 구름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나요? 하지만 호래기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호래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호래기 라면입니다. 낚시꾼들이 현장에서 가장 즐겨 먹는 방식인데 갓 잡은 싱싱한 호래기를 팔팔 끓는 라면에 대여섯 마리 툭 던져 넣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매콤한 라면 국물에 호래기의 내장이 녹아들어 국물 맛이 해물탕급으로 변합니다. 살짝 데쳐진 호래기의 쫄깃한 식감은 덤이고요. 이건 돈 주고도 사 먹기 힘든 낚시꾼들만의 특권이자 예술입니다. 또한 살짝 데쳐서 먹는 숙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회로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죠. 끓는 물에 아주 잠깐 넣었다 빼면 투명했던 살이 하얗게 꽃처럼 피어납니다. 이때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됩니다. 호래기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거든요. 딱 10초에서 20초 사이 그 찰나의 순간에 건져내야 호래기 특유의 부드러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초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참기름 소금장에 찍으면 그 고소함이 폭발합니다. 사실 호래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제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가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1년 중 딱 이맘때만 허락되는 이 작은 생명체 앞에서 우리는 자연의 섭리와 기다림의 미학을 배웁니다. 자, 이제 호래기에 대한 기본적인 미식 탐험은 마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호래기를 둘러싼 어민들의 삶과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이 작은 생물이 어떻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웃나라 일본에도 호래기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도야마현의 명물이라 불리는 호타루이카, 즉 불똥꼴뚜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작은 꼴뚜기가 밤바다를 파랗게 수놓는 모습을 보며 축제를 열고 아주 귀하게 대접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두 나라의 먹는 방식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남해안 포구에 와서 가장 경악하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 호래기를 통째로 산 채로 입에 넣는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이 작은 꼴뚜기를 살짝 데쳐서 내장을 제거하거나 가공해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온전히 느끼겠다며 초장 한 점 찍어 통째로 씹어 삼키죠. 일본 관광객들이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기겁을 하다가도 막상 한 입맛을 보고 나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은 몸에서 이런 농축된 단맛이 날 수 있느냐며 감탄을 금치 못하죠. 이건 단순히 식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야생성과 신선함을 가장 극단적으로 즐길 줄 아는 한국인 특유의 식문화가 호래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폭발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호래기 몸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호래기가 아니라 금내기라고 불립니다. 예전에는 그저 찬바람 불면 바다에 널려 있어서 한 바가지에 몇천 원이면 떡을 쳤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인기가 많아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슬프고도 무거운 기후변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호래기는 아주 예민한 생물입니다. 수온이 조금만 안 맞아도 금방 자취를 감춰버리죠. 최근 지구온난화로 남해안의 수온이 들쭉날쭉해지면서 호래기 떼가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안으로 수백만 마리가 몰려와야 할 시기에 겨우 몇만 마리만 얼굴을 비추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 낚시꾼들은 밤을 꼬박 새워도 대여섯 마리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수산시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호래기를 향한 어민들의 집념은 꺾이지 않습니다. 남해안의 작은 포구 마을들에게 호래기는 겨울철 가계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캄캄한 밤,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어민들이 배를 띄우고 집어등을 밝히는 이유는 자식들 등록금 마련하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건져 올리는 건 단순한 꼴뚜기가 아니라 가족의 희망이고 삶의 의지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작은 것에 집착하는 걸까요? 거대한 고래도 아니고 살점이 두둑한 참치도 아닌 이 손가락만한 호래기의 말입니다. 아마도 그건 호래기가 가진 응축의 미학 때문일 겁니다. 호래기는 평생을 도망다니며 삽니다. 큰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몸을 숨기죠. 그 치열한 생존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단한 근육과 살아남기 위해 비축한 영양분이 그 작은 몸속에 꽉꽉 눌러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호래기 한 마리를 먹는다는 건 그 작은 생명체가 치열하게 버텨온 겨울 바다의 시간을 통째로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작지만 소중했던 기억이 무엇인가요?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보다 퇴근길에 마주친 따뜻한 붕어빵 봉지 혹은 추운 겨울날 가족과 둘러앉아 까먹던 귤 한 바구니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호래기가 딱 그렇습니다. 대단한 요리는 아니지만 겨울철 우리네 식탁 위에서 소소한 행복과 웃음을 주는 존재. 비록 지금은 귀해져서 예전처럼 편하게 먹기는 힘들지만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호래기는 영원한 겨울의 전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호래기는 하필이면 그 추운 한겨울에만 우리 곁을 찾아오는 걸까요? 따뜻한 봄이나 선선한 가을에 오면 잡기도 쉽고 먹기도 편할 텐데 말이죠. 여기에는 자연이 숨겨놓은 아주 기가 막힌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호래기는 사실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온기를 찾아 이동하는 녀석들이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남해안의 얕은 바닷가는 수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따뜻한 먼바다로 나가야 맞는데 이 녀석들은 반대로 육지 쪽으로 바짝 다가옵니다. 왜냐고요? 바로 종족 번식이라는 거대한 숙명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추위에 떨지언정 새끼들이 자라기 좋은 영양가 풍부한 연안의 바위 틈에 알을 낳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에 맛보는 그 달콤한 호래기 맛은 사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생명의 농축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나면 호래기 한 마리를 마주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단순히 씹는 맛이 좋은 안주가 아니라 거친 겨울 바다를 뚫고 들어온 위대한 생존자를 만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해안 어르신들은 호래기를 잡을 때도 나름의 철칙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녀석들은 다시 놓아주고 딱 먹을 만큼만 욕심내지 않고 가져오는 것이죠. 자연이 허락한 만큼만 누린다는 그 소박한 지혜가 호래기라는 식재료를 수백 년간 이어오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마 영상을 보시고 이번 주말에 당장 남해로 달려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호래기가 정말 맛있는 놈인지 구별하는 법을 아셔야겠죠. 시장에 가면 수북이 쌓여 있는 호래기들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투명도입니다. 갓 잡은 호래기는 몸 전체가 유리알처럼 투명합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투명함이 사라지고 우윳빛으로 변하다가 결국 붉은색이 올라오게 됩니다. 당연히 투명할수록 그 단맛과 싱싱함은 극상입니다. 둘째는 눈입니다. 호래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작지만 검은 눈동자가 아주 또렷하고 초롱초롱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눈이 살아있다면 그건 횟감으로 합격입니다. 반면 눈이 흐리멍덩하거나 점막이 손상된 녀석들은 구이나 찜으로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호래기는 워낙 성격이 급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횟집에서 먹는 호래기들은 대부분 갓 죽은 선어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그 짧은 찰나의 신선함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기술이고 능력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지역 라이벌전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경남 통영과 거제 그리고 창원 진해는 서로 자기네 동네 호래기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통영 사람들은 물살이 세서 육질이 단단한 통영 호래기가 으뜸이라고 말하고 거제 사람들은 청정 해역에서 자란 우리 호래기가 가장 달다고 주장하죠. 진해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진해만 꼴뚜기 하면 알아줬다며 전통을 강조합니다. 사실 어디가 더 맛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어느 포구든 밤바다의 정취를 느끼며 방파제에 앉아 먹는 호래기 맛은 그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최근에는 이런 호래기 문화를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호래기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호래기를 활용한 다양한 퓨전 요리들이 개발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파스타에 호래기를 넣어 바다 향을 극대화하거나 감바스에 새우 대신 호래기를 넣어 즐기는 모습은 정말 이색적입니다. 전통은 지키되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호래기의 모습이 마치 우리 한국인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호래기라는 이 작은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크기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차가운 시련 뒤에는 반드시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올겨울 혹시 마음이 시리고 몸이 고단하신가요? 그렇다면 남해안의 어느 작은 포구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집어등 아래 쉼없이 헤엄치는 그 작은 호래기들을 보며 잠시 시름을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따뜻하고 달콤한 위로 한 점을 입안 가득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맛의 근본에서 준비한 호래기의 역사와 그 깊은 맛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한 식재료 하나에도 이토록 방대한 서사와 감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흔한 음식 속에 숨겨진 위대한 근본을 찾아 계속해서 떠날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호래기 소주 한 잔 생각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바다와 소중한 식문화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